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11월 2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 279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를 펼치시면 이제 대단원 6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자 중단원 1 사회문제와 직업윤리, 중단원 2 미래의 직업사회가 나옵니다. 이번 주 시간에는 직업윤리와 직업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페이지를 보시면 자 미래사회와 직업윤리에 대한 큰 줄기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사회문제와 직업윤리는 이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 윤리적 의사결정, 개인윤리와 조직 구성원의 윤리 강화 등을 배우고요. 자, 교과서 281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의 직업윤리는 미래의 직업생활, 미래 사회의 변화, 직업사회의 변화 동향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큰 줄기가 이렇게 각 중단원별로 3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28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문제와 직업윤리에 대한 학습 목표는요, 직업윤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온라인에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3페이지, 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직업인으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직업인이 실천해야 하는 직업윤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회 환경에 따른 직업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일자리에서 보면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 직업에 대한 인식은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출산율 저하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일자리에 대한 변화는 더욱 커지고 있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의 향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져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일보다 우선으로 하는 생활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러나 근래에는 개인의 만족과 가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업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란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말하며 이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된 윤리의식을 말합니다. 직업윤리는 직업이 갖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하는 직업행위의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한 이성에 어긋나는 행위는 수용될 수 없으며 직업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성적 행위가 철저히 적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직업윤리에는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윤리가 있고 특수한 직업이나 직무에 요구되는 윤리가 있겠습니다. 전자의 윤리를 일반 직업윤리라고 후자를 특수직업윤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업사회는 시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많은 직업이 분화, 발달 또는 쇠퇴, 소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그 시대, 그 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요구에 의해 변천된 직업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한 직업윤리를 요구합니다. 또한
직업의 종사자들은 직업 활동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직업인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윤리는 그 직업의 본래적인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 취업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직장을 말하고요. 평생 직업은 직장과는 상관없이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것. 사회적 규범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84페이지 직업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직업윤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치가의 윤리, 공무원의 윤리, 근로자의 윤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직업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직업윤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치가에게는 국가 경영의 지혜가 중시되고 공무원에게는 청명결백이 중시되고 상인에게는 신용이 중시되는 것 등이 직업윤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자기 발전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대가를 받게 해주며 자기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분화되고 분화된 기능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때 사회 전체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안정과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과 무질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각자 서로 다른 직업적 역할을 분담할 때 사회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변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윤리의 필요성은 올바른 직업관과 참다운 직업윤리의 확립이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직업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직업인들은 자신의 직업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게 됩니다. 윤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따라서 직업생활에서 사람들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직업윤리는 직업세계에서 우리들의 공통체적인 삶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직업인들의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직업윤리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또한 직업인들 간의 신뢰는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겠습니다. 직업적 활동에서 상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사회는 수많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사회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인들의 직업윤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만 현대 산업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많은 법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직업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사회는 부패, 부정, 비리, 범죄 등의 사회병리가 만연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되어 사회 불안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직업윤리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과 함께하는 공동책임의식. 두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식. 세 번째, 본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식. 네 번째, 나의 사소한 이익보다 직장이나 일을 더 중요시한다는 의식. 다섯 번째, 사회적인 책임과 조직 윤리를 중요시하는 의식. 여섯 번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다한다는 직업 소명의 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5페이지, 자, 286페이지는 자, 지난 온라인 시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7페이지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읽을 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병원 코디네이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90페이지도
전문지식인이 직업윤리는 왜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교과서 291페이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직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핵심 가치로서 정직과 자유, 안전, 정의, 효율성 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먼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은 구성원의 만족도 및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갈등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지켜야 할 핵심 윤리를 준수하고 나아가 윤리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윤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윤리, 생명을 위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선한 행위이며 또한 경제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시장 경제의 주된 기능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사람들이 생산하고 구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나 소비자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중에는 단기적인 기업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도외시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업은 세계 시장 경쟁 체제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기업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복지는 물질적, 심리적, 문화적 또는 건강한 환경으로부터 얻는 행복이나 즐거움, 경제적 이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인간의 복지는 정적인 행복이라기보다는 상호 간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 등을 의미합니다. 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란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현대민주주의 사회와 시장경제의 토대가 되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실 또는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상호 신뢰하게 될수록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은 더욱 보호를 받게 되고 사회적 경제적 생활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이나 조직 또는 정보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더 정보와 경제적 활동을 감시해야 하고 생활의 편리함과 자유로움은 침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더욱더 형식적이고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292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결정에 대한 용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복지는 행복한 삶,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292페이지의 가상공간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통신망에 안에 존재하는 가상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는 민주적 사회의 핵심 가치이며, 즉 개인이나 조직의 자유, 평등과 정의, 사생활의 권리, 단체 결성의 자유 등을 일컫습니다. 시민의 권리는 기업 경영이나 비즈니스, 직장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윤리이며 기업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근로자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2. 치료하고 싶지 않은 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반대하는 주위 사람들, 의사 본연의 인간적 분노로 보면 그를 쫓아내야 하지만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치료해야 되는 상황. 이제 반군의 이제 대장이 이제 임산부를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런 이제 반군의 대장, 이제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 쭉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93페이지 개인윤리와 조직 구성원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윤리란 개인이 실천하는 규범을 말하며
조직 구성원의 윤리는 조직에서 구성원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윤리를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윤리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윤리란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말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 개인의 이익 욕구 또는 탐욕 등이 윤리적 문제를 유발하겠습니다. 기업은 때때로 일반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다른 근로자나 기업,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채용 시 윤리 기준을 적용하여 윤리적 소양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개인 윤리 수준 도표를 보면 다수의 의견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 자신의 윤리기치에 따르는 것이 윤리 수준이 높고요. 주변 사람들이 기대에 따르고 약속을 지키고 관행에 따른 사람 윤리 수준이 보통, 체벌이 두려워 규칙을 준수하고 이익이 있을 때만 규칙을 따르는 것은 개인 윤리적 수준이 낮음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조직 구성원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규모의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잘못된 윤리의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의식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업의 신뢰도나 명성 등의 기업 윤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개인 윤리 실천은 핵심 가치 및 법규와 시규 준수, 적법한 회사 정보의 사용 및 관리, 투명한 예산 및 자원의 사용, 업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 등인데, 이렇게 조직 구성원의 윤리에 대한 방안을 이렇게 알아보면요.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의지면 최고 경영자는 기업의 윤리와 행동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정책 수립, 기업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채용, 기업 성과와 윤리 행동에 따른 인사고과 등의 행동을 통하여 기업 윤리를 강화해야 하고,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 수준이 높은 사람의 채용은 개인별로 성격, 가치관, 처해 있는 상황, 윤리의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원 채용 과정에서 윤리의식이 높은 지원자를 선별하여 채용하도록 합니다. 윤리의식의 제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되고요. 교육 강화는 기업 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제정된 기업 윤리 헌장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윤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신상 필벌하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윤리감사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윤리감사는 윤리강령, 윤리훈련 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평가 과정에 윤리적 측면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여 윤리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인사고과란 승진 배치, 임금 책정,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종업원이나 직원의 능력, 성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